네, 안녕하세요. 오빠입니다. 2026년 2월 17일 오후 11시를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리플 코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살펴볼 주제는 거대한 괴리, 월가가 공포를 매수하는 이유인데요. 현재 리플 가격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현재 리플 가격은 원화 가격으로 2,166원이고요. 해외 가격으로는 46달러입니다. 고점 대비 거의 60% 이상 하락한, 정말 가격만 보면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찢어지게 아프게 하는 코인이 리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처럼 모두가 리플을 팔고 리플을 욕하고 있을 때 월가에서는요, 뭐라고 있었을까요? 오늘은 그 점에 관해서 좀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리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알아보니까요, 아주 재밌는 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바로 무려 43일 연속 순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리플의 ETF로 14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큰 자금들이 리플로 계속 들어오고 있을까라는 거죠. 기관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많은 자금을 리플에 투자하고 있는지, 바로 오늘 이 보고서에서는 그 점에 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들 해드릴 리플은요, 총 3부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3부작. 그 중에 1부입니다. 오늘 1부의 주제는 월가 투자한 이 가격을 추적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2026년 2월 17일입니다. 현재 가격이 0.48달러. 작년 7월 최고점이랑 비교하면 거의 60%가 빠진 가격이죠. 그렇죠. 차트만 보면 정말 아찔한 수준입니다. 맞아요. 차트만 보면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저희는 옵보 가디언 비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공포의 표면 아래에서 사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거든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봐야 할 미스터리가 바로 이겁니다. 모두가 배 질려서 던지고 있는 이 자산을 왜 월가의 소위 스마트머니는 지난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사들였을까?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무려 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가격과 데이터 가지고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가격 차트가 보내는 공포의 신호, 그리고 실제 돈의 흐름이 보여주는 확신의 신호. 이 거대한 괴리가 대체 어디서 오는 건지 오늘 그 진실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분석은 총 2부작으로 준비했고요. 오늘은 그 부, 기관의 거대한 물결편입니다. 개인의 공포와 기관의 확신,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네. 자, 그럼 가장 먼저 돈의 흐름부터 따라가 봐야겠죠? 네, 역시 그게 제일 중요하죠. 자료를 보니까 역시 가장 놀라운 데이터는 ETF 시장에서 나오고 있네요. 4억 달러라는 액수도 정말 입이 떡 벌어지지만 저는 그 방식에 더 소름 돋더라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핵심은 총액보다도 43일 연속 순유입이라는 정말 전무후무한 기록에 있습니다. 와, 43일 연속이요? 네, 보통 이 시장이 좋으면 돈이 몰리고 시장이 나쁘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데 X 시장 상황이랑 완전히 무관하게 마치 뭐랄까 프로그램이 돌아가듯 돈이 계속해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 말은 시장이 폭락해서 모두가 패닉에 빠졌던 그날에도, 또 지루하게 횡보해서 아무도 관심 없던 날에도 누군가는 어김없이 수백억 원씩 XRP를 샀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그냥 투자가 아니라 거의 신념의 영역 같은데요. 바로 그 신념이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이 데이터가 명확하게 보여주는 건 지금 유입되는 자금이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그런 투기성 자금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아, 이건 연기금이나 대형 자산운용사처럼 앞으로 5년, 10년을 보고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구조적 자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오늘 가격이 1.5달러인지 1.4달러인지 이런 단기 변동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냥 매달 월급날 적금 붙듯이 정해진 계획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물량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다만 그 대상이 원금이 보장되는 적금이 아니라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피라는 점만 다를 뿐이죠. 이들은 지금의 가격을 비싸다 또는 싸다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장기 계획의 일부로 축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례적인 흐름을 월가에서도 당연히 주목하고 있겠죠. 그럼요. 자료에 보니까 CM 브라이언 설리반 앵커가 이런 말까지 했더라고요. 올해 가장 뜨거운 암호화폐 거래는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아닌 바로 이건 월가의 시각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신호로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규제 리스크 때문에 이는 월가에서 거의 금기어에 가까웠습니다. 맞아요.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는 비트코인 일변도에서 벗어나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려는 기관들의 가장 공격적인 자산 배분의 대상 중 하나로 떠오른 겁니다. 아, 실제 사용 사례와 성장 잠재력이 확인된 자산으로 이제 시선이 옮겨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기관들이 마치 기계처럼 엄청난 신념을 갖고 회를 사고 있다는 건 이제 데이터로 확인이 되네요. 네. 그런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의문은 바로 왜입니다. 그렇죠. 왜 하필 지금인가? 네, 아무리 장기 투자라고 해도 고점 대비 60%나 폭락한 자산을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사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뭔가 우리가 모르는 강력한 확신이 있는 걸까요? 네, 바로 그 확신의 근거를 파악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네, 자료는 기관들이 움직이는 세 가지 거대한 구조적 변화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규제 리스크의 완전한 해소입니다. 아, 지긋지긋했던 SEC 소송 말이군요. 맞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요, 가격 변동성보다 훨씬 더 두려워하는 게 바로 예측 불가능한 규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2025년 8월 리플이 벌금을 납부하면서 SEC와의 소송이 완전히 종결됐습니다. 드디어 끝났군요. 네, 특히 법원이 거래소에서 개인들끼리 꺼리던 법적 족쇄가 완전히 풀린 거죠. 이게 기관들한테는 컴플라이언스 문제가 해결됐다는 의미겠군요. 정확합니다. 컴플라이언스라는 게 결국 우리는 법과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깨끗한 기업입니다. 이걸 증명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이게 해결됐다는 건 월가의 가장 깐깐하고 보수적인 모범생 같은 기관들도 안심하고 XRP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렸다는 뜻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바로 제도권 편입의 공식 신호탄입니다. 2025년 12월이었죠. 미국 통화감독청 리플의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 설립을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요. 그냥 은행도 아니고 내셔널이 붙으니까 뭔가 대단해 보이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이건 정말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리플이 단순히 블록체인 기술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연방정부의 인가를 받은 은행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니까요. 이게 현실화되면 리플은 수탁, 결제, 자산 관리 같은 전통적인 은행 업무를 미국 정부의 규제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리플과 이는 이제 위험한 가상자산이 아니라 제도권 금융 시스템의 일부구나라는 강력한 신뢰의 증표를 얻게 된 셈이죠. 그렇군요. 단순한 기술 기업에서 연방 정부의 통제를 받는 금융기관으로의 뭐랄까 신분 상승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아주 법적 리스크도 사라졌고 제도권 편입도 확실해졌는데 가격은 여전히 바닥 수준이니까 이걸 절호의 기회로 본다는 거죠.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스탠더드 차터드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의 보고서가 이런 시각을 잘 보여주는데요. 네. 자료에 따르면 이 은행이 최근 시장 상황을 반영해서 연말 목표가를 기존 $8에서 $8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잠깐만요. 목표가를 $8에서 0.80달러로 하향 조정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건 오히려 시장을 훨씬 비관적으로 보게 됐다는 뜻 아닌가요? 이걸 과연 긍정적인 신호로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관점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개인들은 목표가가 3분의 1 토막 났네, 악재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저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기관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스탠다드 차터드가 현재의 어려운 시장 상황을 모두 반영해서 가장 보수적으로 잡은 목표가조차도 현재 가격의 거의 2배네. 이건 지금이 얼마나 저평가된 상태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건 이렇게 보는 거죠. 즉 대중의 공포를 이용해서 싼 값의 물량을 확보하는 전형적인 역발상 투자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겁니다. 와, 똑같은 데이터를 보고도 해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군요. 대중의 공포를 먹고 자라는 게 스마트 머니라는 말이 실감나네요. 자료에 나온 빌시어스라는 자산운용사의 분석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 부분 저도 인상 깊게 봤습니다. 현재 상황을 기관의 막대한 ETF 수요가 매도를 거부하는 강력한 커뮤니티의 공급과 충돌하는 지점이라고 묘사했더라고요. 맞아요. 기관은 미친 듯이 사려고 하는데 기존 보유자들은 절대 안 파니까 앞으로 수급 불균형이 엄청나게 심해질 거라는 경고 같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의 그 강력한 수요는 단순히 가격 상승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때문만은 아닙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네, 레저라는 기술 생태계 자체가 가격과 완전히 무관하게 그 안에서 저도 이 부분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30일 동안 XRP 레저에 등록된 토큰화된 원자재 자산 가치가 무려 902, 한 달 만에 관련 자산 가치가 거의 10배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작은 프로젝트에서 이런
일어난 일이면 모르겠는데 1조 원이 넘는 규모에서 이런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났다는 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미래 에너지 발전 크레딧 같은 과거에는 장부에만 존재하던 실물 자산의 가치가 이제 블록체인 위에 투명하게 기록되고 거래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RWA 시장이 커지는 것 자체가 이 내재 가치를 끌어올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선순환 구조요? 그건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비유를 하자면 이 레저라는 디지털 도시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 디지털 도시요. 그리고 P는 그 도시의 기반이 되는 디지털 땅입니다. WA는 그 도시에 들어서는 빌딩, 공장, 상점 같은 것들이고요. 아, 네네. 도시에 멋진 빌딩과 공장이 많이 들어서서 활성화될수록 그 도시의 땅값은 당연히 오르겠죠. 그렇죠. 당연히 오르죠. 마찬가지로 WA 시장이 커져서 에피 레저 위에서 거래가 활발해지면 거래 수수료로 디지털 땅인 P가 조금씩 소각되어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계정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P가 묶이게 되죠. 즉 생태계라는 도시가 번성할수록 땅의 총량은 줄어드니까 가치가 구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와, 그 비유는 정말 귀에 쏙 들어오네요. 코인 가격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우리 실생활과 더 밀접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바로 마스터카드와의 파트너십입니다. 네, 마스터카드가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인 RLUSD를 활용해서 실시간 신용카드 결제 정산을 실험하고 있다는 소식이죠. 이것 또한 금융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실험입니다. 아, 정말 그렇죠. 제 친구도 작은 카페를 하는데 카드 매출은 포스기에 바로 찍혀도 그 돈이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기까지 2, 3일씩 걸리니까 현금 흐름 맞추기가 너무 빡빡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이게 만약 실시간으로 바뀐다면 소상공인들한테는 정말 혁명적인 일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영업자들의 현금 흐름에 엄청난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혁신이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하려고 했던 질문인데요. 근데 마스터카드가 쓰는 건 애가 아니라 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그럼 정작 XRP는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라는 의문이죠. 아주 정확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자료에 따르면 이는 생태계의 메커니즘을 오해한 것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RLUSD는 X 대치하는 경쟁자가 아니라 오히려 X 생태계를 더 활성화시키는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촉매제요? 자동차와 고속도로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RLUSD라는 멋진 자동차가 전 세계를 자유롭게 달리려면 여전히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수행하죠. 또 그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주유소처럼 RUSD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데에도 기축통화인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RLUSD라는 자동차가 많아지고 활발하게 달릴수록 고속도로 통행료와 주유비로 더 많이 쓰이게 되는 서로 완벽하게 보완적인 관계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의문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기관들은 바로 이런 생태계의 진화와 구체적인 미래 로드맵까지 전부 들여다보고 투자를 결정하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리플은 올해 2분기에 기관들만 참여할 수 있는 허가형 탈중앙화 거래소를 1분기에는 P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 네이티브 랜딩 프로토콜 같은 기관 친화적인 기능들을 대거 출시할 예정입니다. 모든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오퍼 가디언 자료를 통해 살펴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째, 개인 투자자들은 60% 하락한 가격을 S로 담고 있습니다. 둘째, 이런 기관들의 확신은 단순한 가격 예측이 아니라 실물자산 토큰화, 즉 RWA 마스터카드와의 협력처럼 가격과 무관하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XRP 레저 생태계의 펀더멘탈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확인한 건 표면적인 가격과 그 이면에 흐리는 데이터의 거대한 괴리였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시장은 이 두 가지 현실이 극명하게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차트가 보여주는 가격 하락은 정말 이 자산의 본질적인 위기를 의미하는 걸까? 아니면 거대한 가치 재평가를 앞두고 데이터의 의미를 이해하는 이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의미하는 걸까? 오늘 분석은 기관의 매수, 즉 수요 측면의 어깨의 행방, 다가오는 공급 충격 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거래소에서 XRP 물량이 왜 그리고 어떻게 사라지고 있는지 그 진실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잘 들으셨어요? 내용이 어렵나요? 네, 아무래도 좀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려울 거라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네, 관련된 내용 한 번만 더 보세요. 네, 첫 번째 들었을 때랑 두 번째 들었을 때랑 다를 겁니다. 방송이 끝나면 관련된 편집본, 요약본 올려드릴 테니까요. 요거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자, 내용을 들어보시면은 뭔 얘기인지 다 이해는 안 돼도 그래도 뭔가 좋은 얘기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확인한 팩트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보는 가격만 보면은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만 확실하게 개인 투자자들과 다르게 기관들은 매집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건 데이터로 볼 수 있죠. 무려 50일간 얼마였다고요?
1조 7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바로 리플의 매수 시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43일 연속이었죠. 43일 연속으로 순매입이 됐다라는 건 이거는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왜 월가의 기관들은 리플을 투자할 수 있는 확신을 가졌을까요?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일단은 리스크 해소죠. 어떤 리스크 해소? SEC와 소송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 정부가 공인하는 은행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죠. 미국 통화감독청에서도 리플을 사용하는 은행을 허용해줬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RWA죠. 최근 들어서 RWA 코인들이 10% 이상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리플이 실물 자산 WA 대표 주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도권에서 계속해서 리플을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월가는 지금은 위기가 아니라 박앤세 기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투자의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중들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가 기회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내용은 바로 그 말에 맞아떨어지는 예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요, 기관들이 얼마나 많이 리플을 사고 있는지 그 수요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2부에서는요, 이 2부는 내일 여러분들에게 공개할 겁니다. 2부에서는 공급,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잖아요. 공급에는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기관들이 이렇게 리플을 다 사고 있는데 이 살 수 있는 물량들이 과연 시장에 남아 있는지. 2부의 제목은요, 사라진 17억 개의 리플의 행방, 다가오는 공급 충격입니다. 내일 살펴볼 내용도 재밌어요. 리플이 지금 자리에서 가격이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와 이유가 바로 내일 방송에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